안녕하십니까. 11시 5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와, 시장 대단하네요. 오늘 양지수 크게 밀립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2% 이상까지 떨어지면서 하락 종목 수가 1,1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한 130여 개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어마무시한 시장이 진행됩니다. 10월 들어 코스피는 단 하루도 오른 적이 없고요.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1조 7천억 원의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너무 어렵죠. 좋은 종목을 골라서 매수매도 잘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좀 별개로 느껴지는 것 같이 다가오는 시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 신경 써야 될 인사들의 발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지쳐 나가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돈을 잃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더니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머니 두둑히 채우는 사람들이 분명 있겠죠. 물론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돈을 버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억울한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돈 버는 사람 중에 왜 내가 포함되지 않을 것인가 실전 매매하면서 너무나 고민스러운 요즘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같은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함께 여러분과 시장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저희 버텨보죠.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을 위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도 참 힘든 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매일같이 종목을 골라오셔야 하는데 이 시장 속에서 정말 고를 종목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현재 포트 상황부터 볼까요? 지수와 함께 포트도 처참한 지금입니다. 400을 안 깨서 괜찮다라고 위안하기에는 날아간 제 100만 원은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삼성전자 5% 손실, 와이솔이 17% 손실, 메지온이 8%. 메지온이 왜 이렇게 됐었죠? 분명 지난 거래일에 빨간불 켜고 있었는데요. 일진머티리얼즈가 10% 손실, 두산인프라코어 5%, 오늘장 한 5% 빠져 있습니다. 채팅창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셔요. 중학교 4학년님이 박앵커의 올백 보면서 많이 배워야지 하셨는데 민망하네요. 스위스 유학준수님도 오늘 포트 우울하시다. 또 그리고 카라님도 다 팔고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고민스러운 오늘입니다. 박 차장님. 시장이 네. 이러니까요. 진짜 잠시 가능하면 좀 쉬고 싶어요. 안 되니까 문제지만. 뭐 사실 쉬는 것도 투자예요.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종목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제 몇몇 종목을 좀 뭐 현금화 해놓든지 하는 것도 투자라고 보고요. 지금 굉장히 심리가 안 좋아서 한번 뭐 조금 출렁거렸다 싶으면 지수가 1%씩 2%씩 이렇게 확 밀리는데 특히 코스닥 쪽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이들 좀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시장도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S&P 500이 4거래일 연속 빠지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IMF에서 이제 우리 성장률을 조금 조정을 했어요. 전 세계 성장률도 좀 조정을 했죠. 뭐 사실 이유는 금리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그래서 뭐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유가가 올라가 보니까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하면 아마 이번에 한국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주일 총재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 많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비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데
근데 지금 뭐 이렇게까지 흔들릴 만한 이유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PBR로 보면 이제 코스피는 한 배대고 코스닥은 이제 가치가 조금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빠지는 속도로 보면요, 연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좋을 만한 것들이 무언가 또 새로 발생했는가라는 이제 궁금증도 개인적으로 네. 생겨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심리적인 요인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실적이 잘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뭐 부식시켜 줘야 주가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너무 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다 팔고 떠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찝찝한 그런 시장이라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투자하기가. 오늘 전체 시장 종목 중에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올라가는 종목계가 한 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장은 더 고단하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권홍석 대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아무래도 고객분들이랑 많이 마주하시잖아요,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는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힘들다는 것은 이제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진짜 뭐 이제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좀 붕괴가 되면 당분간 떠나야 되지 않나, 뭐 금을 사자, 뭐 이렇게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이제 지금 현재 경제 글로벌 경기 기조가 약간 조금 지금 이제 혼조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금을 또 사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맞아요. 오히려 그냥 달러나 아니면 미국 시장이 조정 줄 때 오히려 미국 시장 해외 선물을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이제 시장에서 뭐 이제 거의 뭐 내 종목 저 종목 할 거 없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참 조금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보다 이제 더 오래 주식을 하신 분들 뭐 짧게는 뭐 10년, 길게는 뭐 20년씩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감내할 수 있고 종목이 계속 더 빠질 것 같다면은 일단은 현금화 시켜놓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저점 매수 타이밍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자. 이렇게 좀 하는 전략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이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때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정도가 이제 고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연중 최저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월봉 흐름상 2290선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 CIO도 다시 한번 내정이 됐기 때문에 10일날 임명장을 받았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관련된 수급이 다시 한번 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그 수급 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이다. 과거에 이제 2018년 5월 달부터 이제 급락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동반이 돼서 떨어졌던 반면에 최근의 급락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거의 한 5월 대비해서 한 4분의 1 수준으로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더 이상 하락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약간 좀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도 보니까요. 키움 창고에서는 다들 묘책이 없다라는 분위기다. 뭐 초토화됐군요. 줄줄 흘러내리는 장, 공포스러운 하락 유형이다. 다 같은 마음으로 오늘 장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이런 상황이고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빨간불 켜고 있다가 지금 하락 전환하면서 아마 우리 지수에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1% 이상까지 낙폭 키움의 연중 최저치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31포인트까지 와 있네요. 지금 이 시점이 한 달 후, 뭐 아니면 2주 후라도 어떻게 기억될지 궁금해지네요. 지금 샀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 것인가? 뭐 시간이 말을 해주겠죠. 일단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겠습니다. 자, 두 남자의 종목 확인하고 종목 얘기 나누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상에서 좀 공지해드릴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서둘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부터 열어보시죠.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한세MK, 그리고 권홍섭 대리님의 종목이 삼성물산과 롯데정보통신,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사자, 당장 매수하자 이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두 종목에 놓고 관심주에 담아놓고 추이를 보자 정도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차장님, 한국가스공사 먼저 볼까요? 뭐 9월 천연가스 판매량이 증가할 때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그런 회사고요. 한국가스공사를 관심을 좀 갖자라고 생각을 한 게 사실 꽤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스공사의 역할도 이제 커질 거고, 장기적인 이제 에너지 계획을 국가에서 세웁니다. 이제 새로운 이 에너지 장기 계획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스공사의 역할도 높아질 거고,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스공사의 실적은요, 보장이익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장이익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크게 변할 게 없어요. 가스를 많이 도입하든 적게 도입하든, 가스 요금이 오르든 떨어지든 보장이익에 따라서 이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름이 가스공사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스를 도입받기 위해서 가스전이라든지 유전 이런 쪽에 투자를 해놓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이제 해외 자원개발 같은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요, 여기서 손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데 하고 판매하는 데에서는 큰 이익의 변동성이 없는데, 여기는 또 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전에 뭐 호주의 GLNG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서 손실이 많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면서요, 이런 쪽에서 이익이 날 가능성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자했었던 이제 가스전, 유전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런 부분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는데, 뭐 유가가 50불 대, 40불 대 이럴 때와 지금 70불 대 이상의 유가는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대북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 잘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실제로 통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스공사가 수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제가 이제 대북 관련주 이야기할 때 가스공사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PNG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해서 LNG 가스를, 천연가스를 이제 공급을 받는 거죠. 통일이 되면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4년도부터 이제 고위층이 회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는 프로젝트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도입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요.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쌉니다. 이제 해외 그 프로젝트, 해외 자원개발 손실이 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요. PBR로 봤을 때 0.5배 정도 수준. 뭐 유틸리티 업종 중에 그렇게 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한전이 계속 신저가잖아요. 그러면 매니저 입장에서는 유틸리티를 몇 개 담아야 되는데, 담아놓긴 담아야 되는데 한전을 빼고 뭘 담느냐라고 했을 때 가스공사가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최근에 뭐 기관 수급도 9월 이후부터는 또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서요. 방어주적인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 거의 시작할 때쯤 한번 매수했었고 5월 8일경에 매도하면서 소폭 수익으로 나왔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국가스공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68,800원의 현재가 기록합니다. 2.5% 오늘 장은 내려가고 있는데 관심을 더 보자 이야기를 주셨어요. 권홍섭 대리님은 이쪽 에너지 관련해서 종목들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한국가스공사 항상 지켜보면서 이렇게 좀 이제 유가와 연동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뭐 정제 마진이 뭐 높은 뭐 SK 이노베이션 등이 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가스공사는 거기에 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배제를 하고, 그리고 가스라든지 그리고 대체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대북
북주하고 엮이는 것보다는 회사 자체가 재무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유가가 거의 뭐 $100까지 진입을 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남북 경협주와 이제 조금 엮이면서 지금 이제 뭐 폼페이오가 뭐 미국의 경우에는 중간 선거 이후에 만나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지만 회사 펀더멘탈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고 접근하시는 부분에서는 한국가스공사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장 대비해서 좀 매력도가 높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관심권역에 한번 담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삼성물산 이야기 해볼까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 기대 가져도 되는 겁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지주사 관련된 이제 조금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동빈 회장의 이제 석방 이후에 롯데지주사라든지 롯데지주우가 급하게 올랐던 것들을 반영하면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선거 공판이 한 11월 정도 이내에서 이제 해결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삼성물산이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주회사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연기금이라든지 주주 배정의 환원의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그간 이제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단순 이제 주식 차익 실현보다는 꾸준한 배당에 좀 주목을 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삼성물산이 지난 9월 21일 날 삼성생명과 그리고 삼성전기의 오보행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한번 14만 원 이상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최근 장세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선거 공판 기일이 다가와서 다시 주가는 제자리에 왔지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선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신동빈 회장님과 비슷하게 이제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삼성물산에 대한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분율이 높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되면 이제 삼성물산이 모회사가 되는데요. 삼성물산이 모회사가 됨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로서 상당 부분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이어질 것 가능성이 또 있고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이제 물산의 이제 건설 사업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발전 플랜트 이런 부분에서 또 계속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이제 지주사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에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흐름도 이렇게 큰 급락이나 변동성을 좀 하루하루 보시면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밀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 관계사들도 다 이제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어떤 뭐 이제 정부의 스탠스에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삼성전자도 투자라든지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계에서도 우호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삼성그룹 전체 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는 시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관련한 변화 포인트까지 맞춰주시면서 건설주에 대한 언급, 건설주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확실하게 다가오니까 선뜻 투자하기가 그냥 건설 사업 모멘텀으로 놓고 본다면 GS건설이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을 놓고 간다면요. 이제 섹터로 보면 저는 이제 건설 부분보다는 지주사로서의 그 주가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삼성물산이 뭐 레미안이라든지 이제 건설 부분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삼성물산이 아파트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 주택 부분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좀 개편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삼성물산이 지주 회사로 개편될 경우에 나타나는 주가 급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주 회사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 짚어봤습니다.
박 차장님께 좀 질문 드려볼까요? 어찌 보세요? 왜 웃고 계셔요? 저희 학생들이 와서 인사를 해가지고 네, 저희 지금 견학 네, 견학 온 오신- 학생들이 네. 매일 오는데 저들은 밝네요. 어,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부러워요. 뭐 사실- 환한 미소. 사실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매일매일 보면 이제 거기에 또 매몰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얼마나 좋은 종목을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느냐인데 뭐 좀 밝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인상 저희는 쓴다고. 매일매일 봐야 되잖아요. 그쵸? 방송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단점일 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본다면 삼성 엔지니어링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움직임이 참 좋죠. 지주로 본다면 사실 지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주로 보면 사실 SK도 그렇고 지금 지주사들이 주가가 좋은 지주사가 없어요. 다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삼성물산도 그런 영역에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배구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배구조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현대차그룹도 뭐 사실 여러 가지 지배구조 안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뭐 전문가 영역에서 예측과 많이 좀 빗나간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배구조를 가지고 투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주회사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거면 뭐 저는 별 무리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밑에 단들이 다 잘해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잘해주고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배구조의 상단에 있는 삼성물산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배구조가 아니라 지주회사의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좀 밝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짚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곧장 박 차장님의 종목이 한세 MK입니다. 삼유의복주 얘기를 꺼내주시는 것 같은데요. TBJ, 버카루, 엔듀 뭐 이런 브랜드 엔듀. 근데 잘 TBJ, 모르시죠? 버카루. 근데 TBJ와 버카루는 아는데 요즘 누가 입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왜 가져오셨지 이런 생각도. 이 회사가 FNF랑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 NBA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NBA. 중국에서 꽤나 기대를 모았었는데 사실 실적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기대감이 꽤 컸습니다. 그러면서 한세실업이 인수를 해버렸어요. NBA. 왜냐하면 한세실업은 OEM 업체이기 때문에 브랜드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가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굉장히 핫했던 MK트렌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버린 거죠. NBA 사실 중국에서 기대가 굉장히 큰 거는요. 중국은 그 농구의 인기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지금 야구가 가장 이제 인기 스포츠지 않습니까? 농구는 인기가 좀 시들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야오밍이라는 NBA에서 굉장한 스타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잘하니까 또 야구 열기가 또 다시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농구의 열기가 굉장히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강호입니다.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농구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NBA가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왜 안 좋아졌냐. 새로운 브랜드 같은 것들 런칭하고 국내 브랜드가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진 건데 NBA 브랜드 중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오프라인 점을 계속 좀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을 할 거고요. 또 실적이 좀 안 좋아졌던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왔어요. 라이센스를 얻어서요. LPGA 브랜드를 지금 런칭을 했죠. LPGA 하면 또 대한민국이 또 어마어마한 그 힘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의 여자 골프 선수들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 이 골프 산업이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김영란법 이런 거 되고 나서는 사실 조금 주춤했어요. 일반 월급쟁이들이 자기 돈 내고 골프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조금 주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은 의류 매출은 굉장히 잘 됩니다. 남자들은 사실 뭐 이렇게 골프 의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여자들은 또 다르거든요. 여자들은 골프 시작하면 동시에 그렇죠. 가서 옷을 산다고. 그렇죠. 아이템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채보다는 옷 이런 걸로 이제 기선제압을 하곤 하는데
골프 인구가 남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LPGA 브랜드 매출을 보면 여성이 60%를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여자들이 입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보면 내년 정도 되면 BEP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올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내년도에는 NBA 성장하고 LPGA 브랜드 개선되고 뭐 하다 보면 최근에 브랜드 업체들 조금씩 올라오는 모양새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9일간 올랐어요. 뭐 야금야금이긴 한데. 그렇죠. 야금야금 9일 오르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의 박스권 상단이었던 부분을 돌파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충분히 턴어라운드 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우리 업종 중에 최근에 뭐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MK 트렌드죠. 한세 MK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박 차장님 월봉으로 차트 한번 봐주세요. 월봉으로 보면 2016년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월봉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곤 하는데 일단 뭐 이게 초창기에 이 반등이라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봉상 턴어라운드 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평선들, 단기 이평선들 지금 다 돌파를 했어요. 여기에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는데 모여 있는 구간에서 위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상승 초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 주셨던 뭐 FNF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도 지금 더 매력도가 높다라는 거죠, 의복주 내에서? 일단 FNF라든지 슐라코리아는 실적이 좋아요. 근데 애들은 실적이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만약에 실적이 좋아진다면 FNF나 슐라코리아 같은 폭발성을 지닐 수 있다라고 봐요. 슐라코리아도 사실 국내 비슷하거든요. 국내 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슐라코리아 누가 요새 슐라를 입어라고 할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 그런데 뭐 브랜드 이미지 개선하고 해외 쪽 개선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좋다면 주가가 여기까지 안 와 있겠죠. 그래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슐라코리아나 FNF가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차장님 덕분에 저희가 패션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의복 종목을 이야기해주면서 그 안에 브랜드들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주고 계십니다. 이런 소매 의복 업체들 얘기할 때 사실 저도 좀 제가 옷을 사 입는 브랜드가 한정돼 있어서 얘기할 건 덕지가 많지 않고 건대리님께서도 사실 의복 저희 이런 쪽에 좀 저희가 왜 약간 이런 거에 좀 트렌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요? 네. 네. 관심 있으세요? 저만인가요? 아닙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그런 패션 쪽을 약간 좀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복 관련돼서 새로운 트렌드들은 아마 가로수길을 가시면 많이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가면은 네. 거기 가면 이제 FNF의 이제 스트레치 엔제스 매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코스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뭐 론칭되는 거기에서 이제 다 안테나샵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홍보하고 있는데 그 인기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줄 서서 매장에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뭐 백화점 가면 루이비통 앞에서 이제 순번을 대기하면서 들어가듯이 또 여기도 똑같이 우리나라 산불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들 뭐 다 필요 없이 다 남녀노소 와가지고 그런 패션들을 보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패션 업황이 굉장히 좀 호황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의복주 가운데서도 뭐 휠라코리아, FNF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관심 있게 보면서 저점 매수할 기회가 좀 잡으시면서 투자하는 전략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돌아다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려면 좀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주셔서 생각해보니 가로수길 안 나간 지 한 2년인가 넘었다 생각도 들고요. 서울에서 뭐 지하철 타면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한사 MK 이야기 나눠봤어요. 최근 시장 흐름 놓고 본다면 이 종목의 9일간의 움직임은 너무 부럽게 그지없네요. 이제 곧 9,000원 돌파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에 9,200원 터치하기도 했었네요. 한사 MK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오, 롯데정보통신. 제가 좋아하는 시스템 통합업체 중 하나.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삼성 최근 분위기 좋았죠? SDS처럼 예, 이렇게 그 시스템 통합하는 이제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신동빈 회장님이 그 출소 이후에 주가도 잠시 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양 이틀간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다 이제 그룹 총수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롯데 그룹주 가운데서도 롯데정보통신이 새롭게 11월에 분할해서 상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추세 전환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시스템 구축하고 뭐 IT 컨설팅, 그리고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주요 매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롯데정보통신이 롯데그룹의 향후에 있을 이제 물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 과거에 뭐 신세계 INC라든지 뭐 이런 그 과거 계열사들이 투자를 한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장황의 폭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세븐일레븐이 이제 무인화 점포를 만들었죠. 그래서 현재 뭐 3개 정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체적인 뭐 매장 수가 한 9,200개라고 치면 거기에 들어가 이제 또 그 IT에 관련된 투자 비용이 어떻게 보면 롯데정보통신이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 뭐 인건비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인화 점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장성 측면에서는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런 이제 롯데 그룹사 간의 시너지가 발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컨센서스는 약 한 9,300억 정도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성장에 반면해서 PER은 한 13배 수준으로 타사 이제 삼성 SDS나 뭐 이제 포스코 ICT 이런 부분에서 PER 20배를 받는 상황에서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제 21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시가총액 5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일단 뭐 1조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목표 시총으로 잡고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함에 따라 한 42,000원 정도로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21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절가를 정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쪽 종목들 이야기 저희 간간히 한 번씩 나눠봤었던 것 같은데요. 롯데정보통신 오늘 이야기 건네받았습니다. 관심은 가는데 사실 이쪽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뭐 7일 연속해서 빠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선뜻 손이 나가진 않아요. 롯데정보통신 확신을 좀 주기 위해서 저에게 더 포인트를 피력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타사 대비해서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폭이 지금에서야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포스코 ICT 한번 차트를 보시면 그간 이제 지금 한 7,600원 정도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었고, 뭐 이제 포스코의 뭐 투자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나타나서 주식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였던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롯데정보통신을 그냥 손꼽아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라든지, 그러니까 포스코 ICT나 삼성 SDS의 부분에서는 PER 20배에 받는 상황이고, 그리고 롯데정보통신은 한 10배 내지 12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평가에 대해서 한번 그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만약에 주가가 한 번 더 튀게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39,000원 정도가 아마 PER 한 14배, 15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소폭 목표가를 잡으셔서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투자 포인트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낮은 상황이고, 현재 주가도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조정을 받는 좀 양호한 수급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담아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총 4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음악이 나오는데요. 박 차장님, 오늘 뭔가 선뜻 움직여지지가 않네요. 너무 손실폭들이 커서일까요? 묶여버린 느낌이에요. 이럴 땐 좀 쉬어도 되겠죠? 그럼요. 이렇게 사실 내가 100% 현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 분할해서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지금 뭐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금으로 쳐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 이쪽 걷었다가 저쪽으로 간다, 그것도 좀 웃긴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점이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보면 박스권 하단이고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팔아야 될 시점이고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안 그래도 아까 포트 손실이 20%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팔아야 될까요? 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20% 빠지면 약세장으로 전환한다라고 많이들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일정 비율 주식을 비우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는데 또 비우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일 올라가면 어떡해. 박스권 하단이고 지금 너무 싼 가격인데 제가 뭐 초장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리가 좀 부진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오른 것도 없는데 미국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저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과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실적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 50대 50 올라가는 거 50 내려가는 거 50인데 실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이라도 더 상방향으로 배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 다 팔고 떠난다? 그러면 올라가 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죠. 조금 더 리스크를 테이킹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권대리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지속적으로 오히려 권대리님도 지금 뭐 사는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과거에 이제 하락했던 패턴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하고 이제 올라갈 패턴을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가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나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저가 매수로 이제 분할로 한번 들어가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많이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포트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네, 음악이 드디어 꺼졌어요. 음악이 꺼지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데 일단 오늘 장은 포트 손대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 0.78%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오늘 프로그램상 변화 내용이 다음 주부터 좀 있어가지고요. 그거 고지하고 조금 더 종목 얘기 할애해 보도록 할게요. 10월 15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방송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11시 50분에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2시 40분으로 방송 시간이 조금 늦춰지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시간은 한 1, 20분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박앵커의 올백 이 코너에 좀 주력해서 끌어가고자 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그동안 점심때에서 저희가 좀 많은 불편들을 겪으셨는데요.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12시 40분부터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고지를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꼭 한번 저희 시간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목 얘기 아까 못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섬유의복주 얘기할 때였어요. 햇빛마을님이 중딩애들이 휠라를 입던데 그랬더니 이성투님이 고딩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회복원금님이 초딩도 휠라가 대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휠라코리아? 그럼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인가? 또 스위스 유학준수님이 영업무역은요 계속 매수 의견 유지하시는 겁니까? 라고도 질문 주셨어요. 박 사장님께서 이쪽은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휠라코리아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아큐시네트 주가가 좀 빠졌어요. 아큐시네트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휠라코리아도 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아큐시네트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한 6거래일 연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적을 2분기 때 보니까 아큐시네트가 조금 더 먼저 발표를 하더라고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아큐시네트 실적 발표를 보고 뭐 오르든 내리든 이제 지금은 좀 보다가 아큐시네트가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다가 아니면 저는 이제 국내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가장 큰 건 아큐시네트가 잘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냐면 미국의 소비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소비 시즌에 전체 소매 매출의 20% 정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고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ODM 쪽, OEM 쪽의 영업무역 같은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으면 베트남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영업무역 한세실업 베트남에 공장 있는 뭐 의류업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제가 포트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종목 얘기 그간 저희 시간에 나왔던 종목 AS까지 살짝 건네봤습니다. 힘든 시장이네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겠죠. 잘 이겨나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